자,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은 우리 질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 책은 144쪽에 세균성 이질 할 차례예요. 세균성 이질. 자, 세균성 이질은 최근까지도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냐면 말도 안 되게 해썹 이후로 많이 없어진 질환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남겨 있었었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답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해썹 이후로 많이 없어진 거는 호흡기계가 아니라 소화기계인 건 맞죠. 근데 그때 보기 중에 소화기계가 2개나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었는데 답은 이거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돼. 자, 보시면 일단 세균성 이질은 항상 모든 소화기계 감염병이 지저분하고 후진국에서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건 다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호발한다. 자, 니은번을 보시면 특히 이런 곳이죠. 고아원, 정신병원, 교도소 이런 데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 세균성 이질은 대부분 소화기계가 예방접종이 없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부재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항생제가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이질균도 여러 곳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이질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인균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소량의 균으로도 전파되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 그래서 요게 세균성 이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소량의 균으로도 전파성이 매우 강하다. 자, 전파 경로 보면은 니은번입니다.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성으로 집단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아실 거고요. 디귿번을 보시면 대변을 넣은 후 손 안 닦으면 또 손톱 밑 안 닦으면 요게 이제 남한테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잠복기 보시면 돼. 보통 짧습니다. 소화기계는. 자, 전염기간 보세요. 설사가 멈추고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이상 음성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쑥 나오면 우리 정신 없잖아요. 이거 외워두신 게 좋아. 자, 항생제 투여 후에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몇 번?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증상 보시면 세균성 이질이니까 설사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이 중에 고열, 오한, 구토, 후중기를 동반한 설사. 후중기가 뭐냐면 우리 설사 한참 심하게 할 때는 설사해도 개운하지 않고 밑에가 찝찝한 거 있을 거예요. 계속 설사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거 후중기라고 하는 거예요. 후중기를 동반하는 설사. 그러니까 결국 세균성 이질에 걸리면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계속 또 있을 것 같고 또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나오질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설사가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수양성 설사입니다. 한마디로 찍찍이 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혈변으로까지 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혈변까지. 자, 그리고 복부백만, 장음의 항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게 있고, 합병증 보세요. 장출혈. 아까 혈변이니까 장출혈에서 혈변이 나오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협착의 만성복막염 등이 이제 합병증으로 발생이 된다. 자, 치료법 보시면,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남한테 옮기지 않게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항생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생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사를 엄청 많이 하니까 리을번에 수분 전해질 공급하는 거 아실 거고, 자, 예방법, 개인위생, 환경위생 개선이 필요하다. 장티푸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소화기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세균성 이질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두 들어갈게요. 수두하면 생각나는 게 물집 생기는 거겠지 그렇죠? 물집이 생기는데 누구랑 반대라 그랬더라? 홍역이랑 반대죠? 그러면 수두는 어디부터 물집이 생겨요? 어디부터? 예? 배부터 생겨요? 얼굴부터 생겨요? 배부터 생깁니다. 몸부터 생기고 얼굴은 나중에 생기고 홍역은 얼굴 생기고 나중에 몸으로 간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면 반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두는 90%가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이 돼요. 봄, 초,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한 번 발생하면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집단으로 어떻게 유행한다 그러네요. 뭐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병후 영구 면역이구나. 자, 전파 경로 보시면 얘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 그리고 뭐 물집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분비물 흘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복기 그렇고 주요 증상의 발진기 보죠. 발진기. 자, 수포는 반점, 구진, 수포, 농포 순으로 급격하게 변화된다. 결국 붉은 반점이 생겼다가 금방 물이 찼다가 거기에 농까지도 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격히 변화되고요. 먼저 아까 말한 대로 가슴과 배, 그리고 나중에 얼굴로 간다. 이게 홍역과 반대입니다. 홍역은 먼저 생기고 얼굴에 먼저 생기고 가슴과 배로 나중에 간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럼 F번 보세요. F번